사내가 장인 간병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어딜 다니겠냐. 가난한 집 출신이라 고생이 체질이지. 병원 복도에서 울려 퍼지는 시어머니 박영자의 독설이었습니다. 며느리 한지은을 향한 무시와 조롱이 끝이 없었죠.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온 여자한테 홀려서 우리 아들이 회사도 못 다니고 있어. 하지만 영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던 며느리의 진짜 정체를요. 그리고 곧 영자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천벌처럼 말이죠. 정말이야?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은이는 제 딸입니다. 병원장의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모든 것이 뒤바뀌기 시작했는데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서울 외곽에 위치한 삼성종합병원 6인실에는 늘 소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각종 의료기기 소리와 환자들의 신음소리가 뒤섞인 복도를 걸어가면 302호실이 나타났죠. 그곳에는 뇌경색으로 쓰러진 70대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김철수라는 이름표가 걸린 침대 옆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한지은은 38살의 단정한 여성으로 간호사 출신답게 능숙한 손놀림으로 장인어른의 이마를 닦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 민수는 40살로 평소보다 훨씬 수척해진 모습이었죠.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민수 아버지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요. 어제보다 숨소리도 훨씬 안정적이시죠.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덕분이야. 당신이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니까 정말 고마워. 민수의 눈가에는 감사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회사에 휴직계를 낸 지 벌써 2주가 지났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홀로 키워주신 장인어른이었거든요. 그때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면서 65세의 박영자가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어요. 아직도 여기 있니? 민수야, 너 언제까지 이럴 거냐? 영자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습니다. 장인 간병을 하는 아들이 못마땅했던 거죠. 어머니 아버님 상태가 아직... 민수가 말을 잇기도 전에 영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사내가 장인 간병이라니 정말 창피해서 어딜 다니겠냐. 친척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니? 영자는 복도에 있던 다른 보호자들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며느리가 할 일을 왜 아들이 하냐는 거죠. 어머님, 저희가 돌보는 게 당연하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자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습니다. 당연하긴 뭐가 당연해? 가난한 집 출신이라 고생이 체질이지. 영자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장인어른의 손을 꼭 잡았을 뿐이었죠. 민수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요. 정성이라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저 여자가 무슨 정성이야? 영자는 지은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병원비는 누가 내는 줄 아냐? 우리가 내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왜 이렇게 오버를 하는지 모르겠어.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자 옆 침대 보호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참았어요. 어머님 목소리가 너무 크세요. 다른 환자분들이 쉬고 계시는데. 지은이 조용히 말하자 영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나보고 조용히 하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시받을 일은 없어.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야? 영자의 언성이 높아지자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보호자분 환자분들이 쉬고 계시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정중하게 말하자 영자는 더욱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간호사가 나서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괜히 소란을 피워서 그런 거잖아. 영자는 모든 책임을 지은에게 돌렸어요. 민수는 참다 못해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드냐?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어요. 그러게 장가를 잘못 갔지.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온 여자한테 홀려서. 영자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어요. 장인어른 앞에서 울 수는 없었거든요.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은이는 제 아내예요. 아내라니, 저런 여자가 무슨 아내야? 영자는 지은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어요. 남편도 팔자지 뭐. 이렇게 무능한 남편 만나서 고생만 하고. 영자의 독설은 계속됐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던 다른 환자 가족들도 힐끗힐끗 쳐다봤어요. 지은은 그런 시선들이 따가웠지만 묵묵히 견뎠습니다. 장인어른의 손만 꼭 잡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 장인어른이 작게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지은은 즉시 일어나서 이마에 손을 댔어요. 열이 조금 오르신 것 같아요. 간호사를 불러야겠어요. 지은이 침착하게 말하자 민수도 걱정스럽게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오히려 화를 냈어요. 괜히 아는 척하고 있네. 간호사도 아니면서 뭘 안다고? 어머님, 지은이는 간호사 출신이에요. 민수가 말하자 영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간호사 출신이면 뭐 어쩌라고? 지금은 그냥 며느리잖아. 영자의 말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간호사를 부르러 갔을 뿐이었죠. 잠시 후 간호사가 와서 장인어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열이 조금 오르셨네요. 해열제를 투약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능숙하게 처치를 하는 동안 지은은 옆에서 조용히 지켜봤어요. 영자는 그런 지은을 보며 또 트집을 잡았습니다. 간호사가 하는 일에 왜 끼어들어? 방해만 되잖아. 보호자분 조용히 해주세요. 간호사가 한 번 더 주의를 주자 영자는 입을 다물었지만 표정은 여전히 불만투성이었어요.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창피했습니다. 어머니 집에 가셔서 쉬세요. 여기는 저희가 지킬게요. 민수의 말에 영자가 더욱 화를 냈어요. 나보고 집에 가라고? 내 사돈이 누워있는데 내가 왜 집에 가야 해? 너나 집에 가서 일이나 해. 회사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알아? 영자는 민수의 직장 생활까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아들이 장인 간병을 하는 것이 체면상 창피했던 거죠.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지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있어야 해요. 민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정말 답답한 아들이야. 며느리 말만 듣고. 영자는 지은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저 여자가 너를 잡아먹고 있는 거야.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자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죠.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지시받을 일은 없다고. 영자의 목소리에 다른 환자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그것이 미안해서 다시 한번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님, 다른 환자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뭐라고? 또 지시하는 거야? 영자는 지은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답답해서 머리를 감쌌어요.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게 없다고?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거냐? 영자는 아들마저 자신에게 대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것이 며느리 때문이라고 결론 지었죠. 저 여자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모양이 됐어.
영자의 독설은 끝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자는 병원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302호실 앞 의자에 앉아서 목소리를 높여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우리 며느리 말이야. 정말 가난한 집 출신이라 그런지 이상해. 돈 한 푼 없는 집안에서 시집 왔으니 남편도 팔자지 뭐. 영자의 말을 듣던 옆 침대 보호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병수발은 열심히 하시던데요? 아니에요. 그게 다 쇼라니까요.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어요. 진짜 정성이었으면 이렇게 티를 내겠어요? 속으로는 뭘 생각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때 지은이 물을 받으러 나왔다가 영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표정에는 드러내지 않았어요. 조용히 물을 받아서 병실로 들어갔죠. 영자는 지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저런 식으로 남편을 부려먹으니까 우리 아들이 회사도 못 다니고 있어요. 정말 한심한 일이죠. 보호자들이 지은을 힐끗 쳐다봤어요. 지은은 그런 시선들을 느끼며 병실로 들어가서 장인어른께 물을 드렸습니다. 아버님 물 드세요. 조금씩 천천히 드시면 돼요. 장인어른은 지은의 도움으로 조금씩 물을 마셨어요. 고맙다 지은아. 수고가 많구나. 장인어른의 따뜻한 말에 지은은 잠시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좋아지세요. 그때 영자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복도에서 한참 이야기하다가 온 거였죠. 아직도 물 먹이고 있어? 간호사가 하면 될 일을 왜 굳이 내가 해? 영자의 말에 지은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인어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민수가 화장실에서 돌아오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복도에서 뭐 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다른 보호자들이랑 이야기했지. 영자는 시치미를 뚝 떼고 말했어요. 하지만 민수는 어머니가 지은 이야기를 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어머니 혹시 지은이 이야기하신 거 아니죠? 민수의 질문에 영자가 발끈했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다고?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지은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힘들어한다고?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저 여자가 뭐가 힘들다는 거야? 누가 힘들라고 했어? 그냥 며느리 노릇하는 거잖아. 영자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장인어른의 손만 꼭 잡고 있었어요. 그날 밤 장인어른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습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숨소리도 거칠어졌어요. 지은은 즉시 일어나서 장인어른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빨리 간호사 불러요. 체온이 너무 높아요. 지은의 침착한 지시에 민수가 급히 간호사실로 뛰어갔어요. 지은은 장인어른의 이마에 젖은 수건을 올리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드렸습니다. 아버님 괜찮으세요? 금방 의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지은의 능숙한 응급처치를 본 간호사가 놀랐어요. 보호자분이 간호사세요? 처치를 정말 잘하시네요. 네, 예전에 간호사 일을 했어요. 지은이 답하자 간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착하시는군요. 정말 다행이에요. 의사가 와서 장인어른을 진찰했어요. 일시적인 발열이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세요. 해열제 투약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습니다. 그런데 영자는 오히려 지은을 트집 잡았어요. 괜히 호들갑 떨더니 별일도 아니잖아. 어머님, 아버님 상태가 위험했어요. 빨리 처치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민수가 말하자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위험하긴 뭐가 위험해? 저 여자가 아는 척해서 호들갑 떤 거잖아.
간호사 출신이라고 해서 의사인 줄 아나? 영자의 말에 지은은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걱정된다고? 영자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진짜 걱정되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를 말렸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 말했냐?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잘못이야? 저 여자가 괜히 아는 척하니까 의사까지 불러서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영자의 억지에 민수는 화가 났습니다. 어머니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아버지 큰일 날 뻔했어요. 왜 그걸 이해 못하세요? 이해? 영자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뭘 이해해야 한다는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잘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어머니가 너무 심하세요. 지은이가 뭘 잘못했다고 계속 그러세요? 민수의 말에 영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아들이 어머니한테 대드는 것 봐라. 정말 며느리한테 홀렸구나. 어머님, 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지은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영자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가 우리 아들을 이상하게 만든 거 맞잖아. 예전에는 이런 아이가 아니었어. 영자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꾹 참았어요. 민수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괴로워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이러시면 아버지 회복에도 안 좋아요. 회복?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지금까지 뭐가 회복됐다고? 별로 나아진 것도 없잖아. 병원비만 계속 나가고. 영자의 말에 지은은 가슴이 아팠어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간병하고 있는데 이런 말을 들어야 하다니. 어머님, 병원비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하자 영자가 더욱 화를 냈습니다. 내가 뭘로 해결한다는 거야? 돈이나 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머님,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왜 그만해야 하는데? 내 말이 틀렸어? 그날 밤 지은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말 자신이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어머니 말대로 쇼를 하고 있는 걸까요? 온갖 생각이 들었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장인어른이 좋아지실 때까지는 끝까지 버텨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지은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장인어른을 위한 죽을 끓이고 병원에 와서는 하루 종일 간병에 매달렸어요. 집에 돌아가서는 빨래와 청소를 하고 다시 새벽에 병원으로 오는 일상이 반복됐죠. 민수도 휴직 상태였지만 어머니 눈치 때문에 편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병원에 올 때마다 복도에서 다른 보호자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이상해요. 남편을 완전히 잡아먹고 있어요. 영자가 303호실 보호자인 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이 회사도 못 다니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뭐 대단한 일 하는 것처럼 굴어요. 김 여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를 쳤어요.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래요.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면서 남편 가족들을 부려먹죠. 맞아요. 영자가 더욱 신이 났습니다. 돈도 없으면서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어요. 친정 부모도 가난해서 도움 하나 안 되면서. 그 말을 듣던 지은은 복도를 지나가다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티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나갔어요. 영자는 지은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도 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런 식으로 착한 척하니까 우리 아들이 속는 거예요. 남자들은 정말 단순해서 문제죠. 지은은 병실로 들어가서 장인어른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지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내가 쓰러지면 안 된다. 괜찮아요,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 억지로 미소를 지었지만 장인어른은 며느리의 고생을 알고 있었어요. 영자가 병실로 들어오면서 또 시작됐습니다. 아직도 여기 앉아 있네? 집에 가서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왜 여기서 시간 낭비를 해? 어머님, 저는 아버님 곁에 있고 싶어요. 곁에 있고 싶다고? 영자가 비웃었습니다. 그럼 간병비라도 받는 거야? 공짜로 이런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들어오면서 어머니를 말렸어요. 지은이가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데 왜 그러세요? 정성? 영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 여자가 무슨 정성이야? 다 자기 잘 보이려고 하는 쇼지. 진짜 정성이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티를 내? 영자의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아버님이 걱정되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다고? 영자가 지은을 노려봤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야? 혹시 유산이라도 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민수가 크게 소리쳤어요.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안 돼? 영자도 지지 않고 소리쳤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이 다 그런 속셈 아니야? 공짜로 이런 일 할 리가 없잖아. 영자의 말에 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장인어른 앞에서 울 수는 없었어요. 꾹 참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님, 저는 잠깐 밖에 나가 있을게요. 지은이 병실을 나가자 영자는 더욱 큰 소리로 말했어요. 봐라, 저런 식으로 삐지고 나가지 않나? 정말 뻔뻔해.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민수가 간절히 부탁했지만 영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만하긴 뭘 그만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지은은 복도 끝 계단에 앉아서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까봐 걱정됐거든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지은 부원장님이시죠? 갑작스러운 호칭에 지은은 당황했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삼성의료재단 기획실 박 과장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긴급 이사회가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이사회요? 지은이 놀랐습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병원 운영과 관련해서 중요한 안건이 있습니다. 김태준 이사장님께서 꼭 참석하라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내일 2시에 가겠습니다. 지은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벌써 몇 달째 병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장인어른 간병 때문에 모든 업무를 부원장에게 맡기고 있었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장인어른의 상태가 또 악화됐어요. 열이 오르고 호흡도 거칠어졌습니다. 지은은 밤새 장인어른 곁을 지켰어요. 민수도 함께 있었지만 영자는 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새벽 3시경 장인어른이 깨어나서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고맙다. 정말 고생이 많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빨리 좋아지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했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장인어른은 지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버틸 수 있구나. 정말 고맙다. 지은은 그 말에 눈물이 날 뻔했지만 참았어요. 아버님, 힘내세요. 저희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장인어른이 다시 잠들었습니다. 지은은 조용히 일어나서 화장실로 갔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습니다. 다크서클이 심하고 볼도 많이 빠졌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끝까지 장인어른을 지켜드려야 했거든요. 화장실에서 나와서 복도를 걷는데 영자가 보였습니다. 새벽부터 병원에 온 거였어요. 또 무슨 일이야? 밤새 뭔 소동이 있었던 거 아니야? 영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열이 조금 오르셨었어요. 이제 안정되셨어요. 지은이 조용히 대답하자 영자가 또 화를 냈어요. 그러게 왜 호들갑을 떨어? 괜히 난리치니까 병이 더 심해지는 거야. 영자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아버님이 걱정되어서요. 걱정되면 조용히 하지 왜 이렇게 소란을 피워? 영자는 지은을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민망해. 그날 오후 지은은 병원을 떠나야 했습니다. 이사회 때문이었어요. 민수에게 부탁하고 나왔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어른 곁을 떠나는 것이 싫었거든요. 삼성의료재단 본관 7층 이사회실은 넓고 웅장했습니다. 긴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가죽 의자들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이사장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어요. 오후 2시가 되자 이사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평소처럼 단정한 정장을 입고 조용히 들어왔어요. 다른 이사들과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영자가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민수와 함께였습니다. 저기 우리 며느리 있네? 영자가 지은을 보고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은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민수도 당황스러웠어요. 지은아, 너 왜 여기 있어? 회의가 있어서 왔어요. 지은이 간단히 답했지만 영자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라니? 너 여기서 무슨 회의를 해? 영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다른 이사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은 당황스러웠지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님, 목소리를 낮춰주세요. 뭐라고?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여기서도 나한테 지시하는 거야? 내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 그때 회의실 뒤쪽 문이 열리며 김태준 이사장이 들어왔습니다. 65세의 품이 있는 노신사였어요. 모든 이사들이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모두 앉으세요. 김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오늘 중요한 안건이 있어서 급히 모시게 됐습니다. 영자는 이사장을 보고도 계속 불평했어요. 이사장님, 죄송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여기 와 있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김태준이 영자를 쳐다봤습니다. 아, 그분이 지은이 어머님이시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영자가 당황했어요. 이사장님이 우리 며느리를 아세요? 물론이죠. 김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은이는 우리 병원의 핵심 인재니까요. 영자는 더욱 혼란스러웠어요. 핵심 인재라니요? 우리 며느리가요? 김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여기서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셨나 보네요. 그럼 오늘 좋은 기회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오늘 이사회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병원의 미래를 이끌어갈 후계자를 정식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후계자요? 영자가 웅성거렸어요. 누구를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우리 병원의 김지은 부원장입니다. 김태준의 말에 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부원장이라고요? 우리 며느리가요? 네, 맞습니다. 김태준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일어서서 인사하렴. 지은이 조용히 일어났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은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자는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가난한 며느리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부원장이라니.
이사장님, 잠깐만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정말 부원장이라고요? 김태준이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몰랐으셨나요? 지은이는 제 외동딸이기도 합니다. 외동딸이요? 영자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럼 지은이가 이사장님의 네, 제 딸입니다. 김태준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어려서부터 의료계에 관심이 많아서 간호학과를 나왔고 졸업 후에는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죠. 그 후 경영학 석사까지 마치고 지금은 부원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영자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민수도 충격을 받았어요. 지은아, 너 왜 이런 걸 말 안 했어? 말할 기회가 없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답했습니다. 그리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고요. 김태준이 영자를 보며 말했어요. 지은이가 시집간 후로는 친정과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어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어 했거든요. 그래서 병원 일도 최소한만 하고 있었죠. 영자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지은이 왜 그렇게 간병을 잘하는지, 왜 그렇게 침착한지 이해가 됐어요. 의료진들이 지은을 존중하는 이유도 알겠더라고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영자를 걱정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김태준이 회의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럼 오늘 안건에 대해 논의해 보겠습니다. 지은이가 부원장으로서 더 많은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영자는 박수를 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움직일 수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영자는 지은에게 다가갔어요. 지은아, 미안하다. 내가 몰랐어. 어머님 괜찮아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부원장인데.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은이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아요. 그냥 아버님이 빨리 좋아지시기만 하면 돼요. 영자는 그런 지은을 보며 더욱 미안했습니다. 이렇게 큰 딸을 며느리로 맞았는데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민수도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은아, 나도 미안해. 어머니가 그런 말씀하실 때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지은이 남편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아버님께 돌아가요. 세 사람은 조용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자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깨달았거든요.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영자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어요.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했던 말, 돈 한 푼 없다고 무시했던 말들이 부끄러웠거든요. 민수도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병원장 딸이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으니까요. 지은이는 운전을 하면서 시어머니를 걱정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서 말이죠. 어머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창백하세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창밖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영자는 방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녁도 먹지 않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민수가 걱정스러워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괜찮을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지은이 위로했지만 사실 걱정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이렇게 조용한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평소보다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지은이 아침을 준비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봤어요.
며느리의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병원에서 봤던 모습과 똑같았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지은이 상을 차려드리자 영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영자의 목소리는 어제와 달랐어요. 작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민수는 그런 어머니가 낯설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몸이 안 좋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다. 괜찮다. 영자가 고개를 저었지만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침을 먹다가 갑자기 젓가락을 떨어뜨렸어요. 손에 힘이 없네. 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그냥 실수한 거야. 영자가 다시 젓가락을 들려고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손이 떨려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겠어요. 민수가 말하자 영자가 화를 냈습니다. 괜찮다고 했잖아. 병원은 무슨 병원이야. 그런데 일어서려다가 비틀거렸어요. 몸의 균형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민수가 급히 일어나서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지은도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어머님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이름이 뭐예요? 나는 박영자. 영자의 말이 어눌했습니다. 발음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지은은 즉시 알아챘습니다. 뇌졸중 증상이었거든요. 민수야, 빨리 119 불러요. 뇌졸중 같아요. 뇌졸중? 민수가 놀랐어요. 어머니가 갑자기요? 빨리 불러요. 지금 당장. 지은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가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119 구조대가 도착할 때까지 지은은 영자를 침대에 눕혔어요. 기도를 확보하고 머리를 한쪽으로 돌려줬습니다. 간호사 출신다운 침착한 응급처치였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곧 병원에 가실 거예요. 지은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영자는 지은을 바라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입이 잘 안 움직였어요. 구급차가 도착해서 영자를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CT 촬영 결과 뇌경색이었어요. 다행히 큰 혈관은 막히지 않았지만 빠른 치료가 필요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합니다. 혈전용해수를 시행하겠어요. 의사의 말에 민수가 당황했어요. 수술이요? 위험하지 않나요? 지금 상황에서는 수술이 최선입니다. 늦으면 더 위험해져요. 의사가 설명하자 민수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어떻게 해야 할까? 수술하는 게 맞아요. 지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빨리 결정해야 해요. 민수가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영자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에 지은을 봤어요. 고맙다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수술 잘 받으세요. 저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지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영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수술은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초조해하며 복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지은은 조용히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지은아, 어머니가 괜찮을까?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으실 거예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지은이 남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재활이 필요할 거예요.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을 수 있어요. 마비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혼자서는 생활할 수 없다는 건가요? 당분간은 도움이 필요하겠어요. 재활 치료를 열심히 하시면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의사의 말에 민수는 막막했습니다. 어머니 간병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돌봐드릴게요. 어머님 간병은 제가 할게요. 지은아, 그럴 필요 없어. 너도 일이 있잖아. 민수가 말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님이니까 당연히 제가 돌봐야죠. 영자가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지은이었습니다. 어머님 깨어나셨어요? 기분은 어떠세요? 지은의 목소리를 듣고 영자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무시했던 며느리가 자신을 정성껏 돌봐주고 있었거든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말씀하지 마세요. 지금은 쉬셔야 해요. 지은이 영자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자는 그 손을 밀쳐내려고 했지만 왼쪽 팔에 힘이 없었어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지은은 그런 시어머니를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건 복수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의무다. 시어머니가 자신에게 못되게 굴었지만 이제는 아픈 환자일 뿐이었거든요. 성심껏 돌봐드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왼쪽 팔다리에 마비가 남았지만 의식은 또렷했어요. 그래서 더 괴로웠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에게 한 말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지은은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영자를 돌봤어요. 세수를 도와드리고 식사도 챙겨드렸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지은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영자는 대답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웠습니다. 그저 고개만 살짝 끄덕였어요. 이제 죽을 끓여왔어요. 소화가 잘 되실 거예요. 지은이 보온통에서 따뜻한 죽을 꺼냈습니다. 직접 집에서 끓여온 거였어요. 영자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며느리를 가난하다고 무시했는데 이렇게 정성껏 돌봐주다니. 입을 벌려주세요. 조금씩 드실게요. 지은이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영자 입에 넣어줬어요. 영자는 왼쪽 입술에 마비가 와서 제대로 씹기 어려웠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지 않아요. 지은의 목소리는 참을성이 있었어요. 영자가 흘리면 닦아주고 살에 들리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민수가 회사에서 오면 지은은 하루 종일 어머니 곁에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 어머니가 죽을 반 그릇이나 드셨어요. 어제보다 많이 드신 거예요. 민수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다행이네. 어머니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 응. 지은이가 잘 돌봐줘서 그런 것 같아. 영자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들으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헌신적인데 자신은 그동안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머님 손 마사지 해드릴게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거예요. 지은이 영자의 마비된 왼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부드럽게 주물러주며 손가락 하나하나 펴줬어요. 영자는 며느리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아프면 말씀하세요. 너무 세게 하지 않을게요. 지은이 영자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사지했어요. 영자는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어요. 며느리의 정성이 손끝에서 전해져 왔거든요.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지은이 처음 집에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며느리가 할 일을 왜 아들이 하냐고 했던 말, 가난한 집 출신이라고 무시했던 말, 돈 한 푼 없다고 비웃었던 말, 유산을 노린다고 의심했던 말까지 모든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새벽 2시경 지은이 병실에 들어왔어요. 밤 간병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머님 잠 못 주무세요? 불편한 곳 있으세요? 지은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부끄러워서 할 수 없었습니다. 물 좀 드실까요? 목이 마르실 것 같은데요. 지은이 물컵을 들고 빨대를 영자 입에 대줬어요. 영자는 조금씩 물을 마셨습니다. 며느리의 배려가 고마웠지만 표현할 수 없었어요. 조금 더 주무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지은이 영자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있을까봐 밤새 지킬 작정이었어요. 영자는 그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이런 마음씨 좋은 사람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너무 어리석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담당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누가 간병하시는 건가요? 며느리가 돌보고 있습니다. 민수가 대답하자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정성스럽게 돌보시는 게 느껴져요. 이런 간병은 흔하지 않거든요. 의사의 말에 영자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의사까지 며느리의 정성을 인정하는데 자신만 몰랐던 거예요. 지속적인 정성 덕분에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의사가 지은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환자분이 이렇게 빨리 좋아지시는 건 보호자 역할이 큰 거거든요. 지은은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님이니까요. 영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뻔했어요. 어머님이라고 하는 며느리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거든요. 의사가 나간 후 영자는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 말로 표현할 용기는 없었습니다. 어머님, 오늘은 재활치료 첫날이에요. 물리치료사 선생님이 오실 거예요. 지은이 밝게 말했습니다. 힘들겠지만 꼭 해야 하는 치료예요.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옆에 있다면 어떤 치료든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리치료가 시작됐어요. 마비된 팔다리를 움직이는 치료였는데 상당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아파요. 영자가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어머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 치료가 꼭 필요해요. 지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힘내세요. 저희가 함께 할게요. 영자는 며느리의 손을 느끼며 힘을 냈어요. 이렇게 따뜻한 사람을 그동안 왜 몰라봤을까요? 그날 밤 지은은 영자의 손에 물수건을 갈아줬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님, 이제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은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영자는 그 순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님, 왜 우세요? 어디 아프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미안해서 우는 거였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괜찮아요. 우셔도 돼요. 마음이 힘드실 거예요. 지은이 영자의 머리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영자는 그 손길에 더욱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한 며느리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3일이 지나면서 영자의 상태는 많이 호전됐습니다. 말도 조금씩 할 수 있게 됐고 오른쪽 팔다리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지은과 눈을 마주치기 어려웠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한 말들이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지은은 오늘도 어김없이 영자를 돌봤어요. 어머님,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물리치료 받으실 준비 됐어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고 싶었지만 여전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지은이 영자를 휠체어에 태워서 물리치료실로 갔습니다. 1시간 동안 힘든 치료를 받는 동안 지은은 계속 옆에서 격려했어요. 어머님, 정말 잘하고 계세요. 어제보다 훨씬 좋아지셨어요. 힘내세요.
영자는 며느리의 응원에 힘을 얻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왔을 때 영자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고. 지은아.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며느리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 건 처음이었거든요.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지은이 영자 옆에 앉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내가 그동안 널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제야 알겠다. 영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괜찮아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지만 영자는 계속 말했어요. 아니야. 나는 정말 못된 시어머니였어. 내가 병원장 딸인 것도 모르고 가난하다고 무시했잖아. 어머님 정말 괜찮다고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이 그런 말씀하셔도 이해해요. 이해한다고? 영자가 놀랐어요. 내가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 어머님도 저를 걱정해서 그런 거였잖아요. 민수가 회사도 못 다니고 있으니까 답답하셨을 거예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아니야, 지은아. 나는 그냥 질투했던 거야. 질투요? 지은이 의아해했어요. 뭘 질투하셨다는 거예요? 너희 부부가 너무 사이좋아 보였거든.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민수가 나보다 너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아서 시샘이 났어. 어머님, 민수는 어머님을 정말 사랑해요. 저보다 어머님이 먼저예요. 정말이야? 영자가 반가워했어요. 정말이에요. 어머님이 편찮으시다고 했을 때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조금 위로가 됐습니다. 그래도 내가 너무 못되게 굴었어. 너를 가난하다고 무시하고 돈 없다고 비웃었잖아. 어머님, 저는 정말 상처받지 않았어요. 지은이 영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건강하게 회복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지은의 따뜻한 말에 영자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지은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바보 같은 시어머니였는지 모르겠어. 어머님, 우지 마세요. 지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무슨 미안할 일이 있어요? 가족이라고 해줘서 고마워. 영자가 지은의 손을 더 꼭 잡았어요. 나도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그때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랑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심각하게 하세요? 민수야, 와봐. 영자가 아들을 불렀어요. 나 지은이한테 사과했어. 사과요? 민수가 놀랐습니다. 응. 그동안 내가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깨달았거든.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수가 어머니 옆에 앉았어요. 지은이도 다 이해하고 있어요. 맞아요, 어머님. 민수 말이 맞아요. 지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그때 갑자기 병실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302호실 김철수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어요. 뭐라고요?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깨어나셨다고요? 네. 지금 당장 오시라고 하세요. 간호사가 급히 알려줬어요. 어머님, 아버지가 깨어나셨어요. 민수가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야? 영자도 놀랐어요. 빨리 가보자. 지은이 영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302호실로 향했습니다. 장인어른은 정말로 깨어나 계셨어요. 아직 몸은 약하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달려가서 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고생했구나. 장인어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따뜻했어요. 사돈어른도 오셨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자를 보며 인사했습니다. 사돈, 저도 병원 신세를 지고 있어요.
영자가 부끄럽게 대답했어요. 그동안 지은이가 정말 잘 돌봐줬어요. 정말 고마운 며느리예요. 장인어른이 지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수고 많았다. 아니에요, 아버님. 당연한 일이에요. 지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장인어른은 아직 죽을 드셔야 했지만 함께 자리에 앉으셨어요. 영자도 휠체어에 앉아서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은빛 물컵이 놓여 있었어요.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식사네요. 지은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러게 말이야.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기분이야. 사돈어른 말씀이 맞아요. 장인어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게 살아가야겠어요. 은빛 물컵이 햇빛에 반사되어 더욱 환하게 빛났습니다.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 같았어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꾸준한 재활 치료 끝에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어요. 왼쪽 다리에 약간의 불편함이 남았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습니다. 지은은 매일 아침 시어머니와 함께 집 앞 공원을 산책했어요. 어머님, 오늘은 어떠세요? 다리가 많이 좋아지신 것 같은데요. 지은이 영자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응, 덕분이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걸을 수 있지. 영자의 목소리에는 감사함이 묻어 있었어요. 예전의 교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공원길을 걸었어요. 영자가 힘들어하면 지은은 벤치에 앉아서 쉬어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님 여기서 잠깐 쉬어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고마워 지은아. 영자가 며느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가 정말 복이 많은 시어머니야. 이런 며느리를 만나서.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도 좋은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지은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영자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어머님은 따뜻한 분이세요. 처음에는 서먹했지만 이제는 진짜 어머니 같아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편 지은은 병원 업무에도 복귀했어요. 부원장으로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노인 간병 지원 사업이었죠. 직접 경험해본 어려움을 바탕으로 기획한 사업이었어요. 이사장님, 이 프로젝트 꼭 성공시키고 싶어요. 지은이 아버지인 김태준 이사장에게 말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야.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더 현실적인 도움이 될 거야. 김태준이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민수는 회사에 복직했지만 여전히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항상 집으로 바로 와서 어머니와 아내를 도왔어요. 지은아, 오늘 어머니 컨디션은 어때? 많이 좋아지셨어? 민수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물었습니다. 응, 오늘 공원에서 30분이나 걸으셨어. 정말 많이 좋아지셨어. 지은이 기뻐하며 답했어요. 다행이네. 정말 다행이야. 민수도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장인어른도 완전히 회복되어서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어요. 손자들이 놀러 오면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그때 정말 그랬어요? 손자가 신기해하며 물었어요. 그럼 할아버지가 거짓말하겠니? 장인어른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온 가족이 건강해진 모습이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영자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했어요. 내가 할 말이 있어. 영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됐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나는 이번 병을 통해서 많은 걸 깨달았어. 영자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천벌이 내게 내려졌지만 그 덕분에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됐어. 어머님, 그건 천벌이 아니에요. 지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아프신 거였어요. 아니야, 지은아. 영자가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내가 그동안 얼마나 못된 시어머니였는지 생각해 보니까 천벌이 맞아. 하지만 그 덕분에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제대로 알게 됐잖아. 지은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과거는 다 지난 일이에요. 이제 우리는 진짜 가족이잖아요. 용서는 결국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지은의 말에 영자는 감동했습니다. 정말 고마워, 지은아. 내가 너 같은 며느리를 만나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어머님, 저도 어머님을 만나서 행복해요. 진짜 어머니 같아요. 지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도 아내와 어머니를 바라보며 흐뭇해했어요. 우리 가족 정말 화목해졌네. 장인어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보기 좋아. 이런 게 진짜 가족이지. 그때 창문으로 석양빛이 들어왔습니다. 식탁 위의 은빛 물컵에 햇살이 반사되어 온 방안을 환하게 비쳤어요. 영자는 그 빛을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 지은이 영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어머님,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우리 모두 함께. 응, 그러자.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저녁 식사 후 지은은 설거지를 하고 영자는 옆에서 도왔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모습이었죠.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웃으며 일하는 모습이요. 민수는 그런 모습을 보며 정말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수 있다니. 밤이 되어 모든 가족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지은은 창문으로 보이는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결국 좋은 결과로 이어졌구나.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됐어. 영자도 침대에 누워서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병이 나을 때까지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지. 정말 고마운 며느리를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오르며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어요. 온 가족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잊혔던 웃음이 집 안가득 퍼졌죠.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댓글,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